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은입니다. 네, 요즘 각종 대내외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어서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우시죠? 이런 때 새롭게 인사드리는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강의 보여주시는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강의 좀 모니터링 해보셨나요? 네, 그래요. 어제 집에 가서 드디어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네.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충격을 받은 게 네. 제가 좀 뱃살이 카메라에 좀 많이 나온다라는 게 첫 번째 좀 충격적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저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에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정보와 깊숙한 정보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또 어제 강의해주셨던 KPS,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세 보였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셨나요? 잠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OLED의 좀 숨겨진 종목이다. 앞으로 좀 기술력도 역시나 뭐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아마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셨던 분들은 제가 정확한 매수 맥점 자리 잡아드렸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시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한 여파로 코스피 약보합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은 외국인의 매도세 오늘 코스피 지수 2310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말 나오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이 거래일째 하락세 나타냈지만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연이은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오늘장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제와 이제 좀 동일합니다. 외국인들의 투기적인 매매에 의해서 시장이 좀 많이 출렁거리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발 이슈는 지난 이제 주말이었던 일요일 날 북한에서 ICBM에 탑재할 수 있을 만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랬으면 사실 월요일 날 시장에 악재가 반영이 됐었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하루 늦게 화요일 날부터 좀 부각이 됐다는 부분과 어제장에 이 미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여전히 영향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투기적인 매매를 좀 잡아가고 있다. 실제로 계속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2만 계약 정도의 누적 매도세가 좀 쌓이면 한번 다시 매수를 잡아줍니다. 근데 이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매수가 들어왔으면 도로 뱉어내면서 하단에 누적 매도만 계속적으로 2만 계약 정도 평균적으로 계속 밑에 깔아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된다라면 바로 9월 14일, 9월 둘째 주 목요일인 옵션 만기일 전에 한 번 더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도 역시나 보면은 지금 대형주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잡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현대기아차의 이런 임금,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 좀 패소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이 지금 현재 피해를 좀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의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또 중요한 거는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 약간의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는 코스닥 시장 중소형 주들의 종목들을 좀 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강한 수급의 주체가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소형주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잘 보셔야 될 건데 지금 삼성전자와 LG 그리고 SK그룹 같은 이 대형주 위주의 바로 IT 대장주들을 사주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과 그러면서 코스닥의 IT 중소형 기업들을 좀 사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위주, 코스닥 IT 대형주 위주로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9월 14일 옵션 만기일 이전에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검색해 포착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기가 뭐냐면요.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 급등주를 포착해내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화면으로 오늘 포착된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이렇게 5종목 오늘도 역시 포착이 됐는데요. 네, 원익큐브, 에이텍TN 그리고 핸디소프트, 첫 방송에 나왔던 핸디소프트 다시 한번 포착이 됐고요. 영신금속 그리고 나노스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네, 오늘 첫 종목 원익큐브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원익큐브는 플렉시브 OLED의 핵심 소재인 은나노 와이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원익큐브 일단은 오늘의 상한가 종목입니다. 일단 뭐 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 방송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OLED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드리면서 관계된 종목들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익큐브 역시나 이 OLED 관련된 종목입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의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슈에 의해서 일단 좀 수급이 쏠리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OLED 중에서도요, 과거에는 그냥 OLED에 대비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점점 플렉시블 OLED로 조금씩 발전이 될 겁니다. 자, 플렉시블 OLED라고 한다라면 바로 이제 휘어지는 OLED죠. 이 휘어지는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이 바로 은나노 와이어라는 이런 바로 소재입니다. 이 은나노 와이어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이 원익큐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은나노 와이어 기술을 지금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여러 기업들에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로서 좀 상한가를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전일 종가 대비해서 시가가 좀 갭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어느 구간대에서 좀 종목을 포착하는 게 좋냐? 이 무조건 이 개장 전부터 개장하고 나서부터 상승을 할 때 그냥 무작정 쫓아가시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 시가 대비해서 상승을 했으면은 분명히 한 차례 정도 눌러주게 될 겁니다. 자,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했으나 그대로 좀 장대 양봉을 이어지는 것보다는 추세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역시나 지금 한 5분 정도 기다렸더니만 일시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왔고 첫 번째 상승 캔들 대비해서 기준 캔들 대비해서 하단 3분의 1 또는 5분의 1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는데 이 지지받을 때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점이 바로 이 자리가 추세적으로 지지를 받고 다시 재차 상승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구간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 캔들을 대비해서 이 기준 캔들 바로 고점인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다라면 추세적으로 바로 이런 자리가 우리 그날 단타 또는 스캘핑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매수 맥점 자리다. 어제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소개시켜드린 그런 자리입니다. 자, 바로 이 자리에서 포착을 하셨다. 아마 이 검색기에도 이렇게 좀 포착이 됐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보면 바로 추세적으로 이 직전 지지라인 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올라갔다. 그래서 아마 요 자리, 매수 맥점 자리를 포착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장 바로 상한가까지 좀 직결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크게 상승한 원익큐브 역시 올해 OLED가 메가 트렌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 가장 늦게 포착된 나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스는요, 내일부터 10거래일간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발동된다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이유로 좀 포착이 됐을까요? 네. 나노스가 이제 아무래도 좀 과거에 좀 관리 종목이었고 거래 정지가 됐었던 종목인데 이 쌍방울하고 광림이라는 기업이 이 나노스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었던 이유가 이 중국 업체하고 손을 잡으면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전기차 개발에 좀 박차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나노스가 바로 광학 필름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광학 필름 최근에
바로 스마트폰에 듀얼 카메라가 나오게 되면서 점점 곽강을 받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관련된 수혜주로 연관이 되면서 오늘장 이슈, 테마로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듀얼 카메라 역시나 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OLED 관련된 이런 산업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 수급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노스가 오늘 개장하자마자 전일 종가 대비해서 종가 부근에서 이제 좀 출발을 했었는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 개장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그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 종목을 개장하자마자 종목을 잡았어야 됐나라고 고민들 많이들 하셨을 텐데 그냥 무조건 종목이 상승할 때 따라잡는 건 내동매매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상승할 때 쫓아가시다가 잘못하면 그대로 꼬그라지거나 폭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타 스캘핑도 결국은 원칙적인 매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상승할 때 쫓아가시는 게 아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분명히 눌림목이 한 번쯤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눌림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 눌림목에서 거래량이 감소하죠. 거래량 감소하면서 직전 이 기준 캔들 대비해서 하단으로 깨지지 않으면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첫 번째 상승 파동의 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대량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느냐. 자, 요걸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실제로 여기에서 주가가 이 강한 캔들이 한번 좀 뜨면서 바로 이제 거래량들이 연속적으로 좀 동반이 됐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로 요런 자리 11,800원대 구간대에서 이 종목을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당일 그만큼 단기적인 맥점 자리들 충분하게 잡아서 수익권까지 갖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나노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또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원익큐브 그리고 이 나노스 전부 다 이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자, 어제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도 잠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방송 출연할 때 OLED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숨겨진 종목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 기억나시죠? 자, KPS라는 종목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30분 동안 이 KPS라는 종목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그만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는 아실 겁니다. 바로 이제 OLED 용 6세대 증착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제가 어제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신 분들에게 매수 맥점 자리 잡아드린다고 했었는데 자, 복귀 차원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상 기술적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이 오늘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는데 보통 이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은 바로 코넥스 종가 대비해서 개파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개파락을 했는데 바로 개장부터 시가부터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 자리 바로 잡으라고요? 아니죠. 자, 요 기준 캔들 대비해서 상승을 했을 때 분명히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눌림목 나올 때 거래량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감소하고 나서 직전의 시가 대비해서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뚫고 올라갈 때가 바로 정확한 매수 맥점 자리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바로 정확하게 14,300원대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수 맥점 자리로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자리부터 매수를 하신 분들 자, 갖고 가면 됩니다. 자, 갖고 가니까 직전에 지지를 정확하게 받고 꾸준하게 쭉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KPS가 장중에 18%까지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 저는 이 종목을 어제 우리 온라인 방송 오셨던 분들에게 매수 맥점 자리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오늘 아마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 14%대까지 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시장이 그렇게 강한 장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메가 트렌드가 OLED라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노스 중국 업체와 손을 잡고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에 주가 급등한 것 같고요. 어제 강의해 주셨던 KPS 다시 한번 차트 보여주시면서 복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에이텍티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텍티엔은 지난달에 카카오 모빌리티 자동 결제 기능 개발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금 주가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또 이제는 해외 진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에이텍티엔이 이제 과거에는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대선 전에는 정치 인맥주로 이렇게 좀 같이 연관이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런 정치 테마주의 성격을 좀 많이 벗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한 이유가 바로 이제 그 한국 스마트 카드가 개발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한국 스마트 카드가 지금 이 카카오 모빌리티 직원을 계속적으로 좀 상주 직원을 두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죠. 카카오에서 지금 자회사를 만든 게 카카오 택시와 카카오 드라이버, 카카오 내비를 같이 묶어서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자회사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카카오 택시를 이용을 하고 카카오페이로 결제까지 이렇게 좀 이뤄질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 에이텍티엔이 이 카카오 모빌리티 개발 사업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좀 관련된 이슈로 좀 부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기술적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도 개장하고 나서 이제 계속 처음부터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장 초부터 대량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런 구간대 잡는 게 아니라 2차적인 눌림목 꼭 보라고 했을 겁니다. 자, 2차적인 눌림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횡보를 하면서 개걸음을 치면서 옆으로 박스권 흐름이 나왔는데 요 구간 동안의 거래량은 보통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구간 동안에는 일단은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바로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결국은 전 고점 뚫고 올라갈 때 장대 양봉과 더불어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느냐, 요게 바로 단타 또는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수 맥점 자리다. 우라노스가 강조하는 자리는 바로 요런 자리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결국은 직전 전 고점 위에 매물대를 뚫을 때 거래량이 없이 그냥 뚫는다라면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직전 매물대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뚫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바로 주가의 좀 강한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리들을 공략하신 분들이 바로 주가 좀 꾸준하게 갖고 가시면 오늘장에도 이 종목이 장중에 27%까지 상승을 했는데 아마 충분하게 좀 시장 대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으로 좀 큰 수익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LED 관련 숨은 종목까지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스크린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벌써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까지 왔습니다. 오늘 좀 밖에 날씨가 약간은 좀 흐립니다. 전국적으로 좀 비 소식도 들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좀 밤낮으로
좀 이 온도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면역이 떨어지니까요. 건강들 항상 유의를 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제가 그동안 분석을 해왔고, 실제로 기업을 탐방을 해봤던 종목들 하나하나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또 공개를 하려고 왔습니다. 자, 그래요. 이번에 제가 그래도 OLED 관련된 종목들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실제로 월요일 날 PNT라는 기업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제는 KPS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예상 밖에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아마 좋은 결과들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어제 안 그래도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또 연락도 많이 왔습니다. 제 지인분들도 실제로 TV 방송을 봤는데 우라노스가 누구냐 이런 질문들이 지인을 통해서 또 많이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신 만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극비스러운 우리 투자자분들이 모를 만한 내용들 항상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주제는 OLED입니다. 자, 지금 디스플레이 시장의 메가 트렌드는 OLED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우라노스가 OLED라고 했는데 월요일 날에는 글쎄 과연 갈까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에도요. 진짜 가나? 라고 했는데 오늘 아마 장중 흐름들을 보셨다라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쵸? 오늘 같은 날에도 역시나 뉴스 언론 매체를 통해서 OLED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 KPS, OLED 수혜주 기대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상장 첫날 강세가 나왔다라는 뉴스도 기사도 나왔고요. 그리고 OLED 전환 가속도 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LG 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실제로 시장 조사 기관인 위추비에 따르면 현재 지금 기존에 OLED 전에 LCD 패널을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LCD 패널들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LCD 패널의 재고를 조정 중이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이 LCD 패널 라인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키면서 계속 공급을 찍어내다 보니까 공급 과잉 문제로 점점 패널 가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이 LCD에 초점을 맞출까요? 아니죠. 이제 LCD 패널들의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다음 세대 경쟁력이 있을 만한 사업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이 OLED 사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요 하단에도 뉴스 기사가 나왔지만 LG 디스플레이의 경영진, LG 디스플레이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6년, 작년이죠. 작년에 실제로 회사 전체 매출 대비해서 회사 매출의 10% 정도가 OLED의 매출이었는데 앞으로 2020년까지 회사 전체 매출 대비해서 40%가 OLED가 채우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OLED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시장 전망이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OLED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실제로 OLED 향후 3년 동안 20조 규모로 커진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 OLED 상당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TV에도 쓰고요. 여러 가지 가전제품에 씁니다. 우리가 이제 대형 가전제품 매장을 가더라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TV입니다. 과거 대비해서 정말 화질도 좋고요. 또는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 보더라도 엄청난 이런 스릴감과 정말 직접적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선명하게 나옵니다. 요즘 오죽하면은 연예인들이 모공까지 나오다 보니까
여자 배우들이 특히나 그 피부에 신경을 쓴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과거 대비해서 선명한 화질로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TV보다 더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쓰는 게 뭘까요? 그쵸, 스마트폰입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손에서 떼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자차를 운전하고 다니지만 가끔 주말에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타면요, 정말 딱 여러분들도 오늘 퇴근하실 때나 또는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 한번 지하철의 광경을 한번 보세요. 다들 뭘 하고 있는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나 또는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들이 스마트폰을 켜서 영화를 보거나 또는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뭐 게임을 하거나 대부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도 없이 그냥 40대, 50대 또는 나이 어린 학생들도 전부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는 이 일상생활에 스마트폰이 정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우리 스마트폰들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혹시 애니콜이라는 제품을 아시나요? 제가 이 삼성 제품들을 정말 꾸준하게 써왔는데 과거에 애니콜을 쓸 때 정말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화면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냥 꺼멓게 나올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아무리 태양빛이 강하게 쬐도 정말 선명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디스플레이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요, LCD나 PDP 방식이 이런 화질 자체를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했고 그리고 각도가 조금만 달라도 이 화질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OLED는 어떠한 방향성에서 보더라도 그만큼 뚜렷한 화질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대비해서 정말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그만큼 혁신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 OLED가 결국은 탑재를 하게 되면 뭐 삼성 갤럭시에도 탑재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폰과 LG 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OLED가 점점 발전되는 OLED들을 탑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 OLED를 전부 다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 OLED가 지금 디스플레이가 점점 발전되면서 지금 스마트폰의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스크린, 이 디스플레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삼성 갤럭시에는 뭐 터치패드가 있었고 또는 홈 버튼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지면서 큰 스크린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 홈 버튼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포스터치라는 제품인데요. 이제 홈 버튼이 없어진 대신에 그냥 지문으로 홈 버튼을 대신하고 이런 부분을 바로 포스터치라고 합니다. 자, 이 포스터치 관련된 종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이죠. 자, 일진 디스플 오늘 장중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 또한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곽강된 사업으로서 결국은 이런 오늘장에서도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 OLED가 휴대폰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 상승에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지금 어떤 수급의 주체가 들어왔는지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보시면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실적이 좋은 종목들 또는 우량주들은 잘 공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장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급등주들을 쫓아다니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를 그려가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산업 부분들은 기관들, 연기금, 투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애들이 지금 주도주고 차기 주도주까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일진 디스플이 바로 이렇게 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이 OLED 어디까지 발전을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기존의 갤럭시 제품은요, 2년 전부터 OLED를 탑재는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또 발전될 거고요. 이번에 아이폰과 LG에서도 역시나 OLED를 탑재할 건데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뒤에 단계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지 주식 투자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다음 자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OLED는요. 상당히 그동안 썼던 거는 평평하고 가볍고 얇은 게 OLED였는데 이제는 바뀐다는 거죠. 자, 그동안 우리가 갤럭시나 아이폰 V30, V30이 아니라 현재 기존의 LG 제품들도 전부 다 평평한 디스플레이였는데 이제는 OLED가 플렉서블 OLED로 발전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OLED가 점점 이제 발전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또는 접었다 펼 수 있는 플렉서블 OLED로 사업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요. 자,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의 유명한 기업이죠. 바로 레노버라는 기업입니다. 레노버라는 기업이 실제로 지금 구부러지는 스마트폰을 작년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공개를 한 게 뭐냐면 구부러지는 태블릿 PC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앞으로 접었다 필 수 있고 또는 화면을 크게 키울 수 있을 만한 이런 플렉서블 OLED가 메가 트렌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휴대폰으로 작은 화면으로 영화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솔직히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이 자그마한 액정으로 뭐 HTS를 보는 것도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스마트폰이 화면이 펴져서 또 펴져서 커진다라면 아마 일상생활에서 좀 편하게 주변에 걸어다니면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도 이렇게 OLED, 플렉서블 OLED,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폴더블 폰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중국에서 태블릿 PC로 좀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지금 삼성 측에서도 글쎄요, 이 갤럭시 S8은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은데 아마 갤럭시 9에는 좀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내년 1월 달 CES를 통해서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 핸드폰이 아니라 조금 더 혁신적인 플렉서블 폰, 그러니까 폴더블 폰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대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레노버에서 2016년에 공개를 했었던 구부러지는 스마트폰입니다. 요 화면,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그만큼 지금 중국 측에서도 이런 플렉서블 OLED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디스플레이가 계속적으로 좀 커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볍고 좀 편하게 또는 정말 영화나 드라마를 TV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아마 시대는 점점 발전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OLED에서 조금 더 장기간적인 큰 그림을 보고 봤을 때 OLED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도 맞지만 앞으로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또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관련된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기업입니다. 바로 코오롱이죠. 코오롱 인더스트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오롱. 정말 뭐 코오롱 과거에는 정말 기술력 좋았던 기업인데 90년대 당시에도 뭐 노조 파업도 많았던 기업이죠. 근데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 뭐 하는 기업이냐면요. 일단은 코오롱 그룹 계열사고 뭐 여러 가지 산업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최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화학 제품, 화학 부분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데 자, 어떤 제품을 만든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로 PI라고 합니다. PI, 이 투명 폴리이미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투명 폴리이미드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자, 그림으로 이렇게 좀 보이는데 바로 이렇게 하얀색 디스플레이 액정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 좀 구부러졌죠? 바로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코오롱 인더스트리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기존 휴대폰들 디스플레이 액정이 쉽게 깨지죠. 이 CPI, 투명 폴리이미드가 바로 쉽게 불에 그을리지도 않고요. 열에 잘 견디고 잘 구부러지고 쉽게 긁히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뭐 굽었다 폈다 계속 반복을 해도 자국이 남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OLED, 플렉서블 OLED 스마트폰에 들어갈 만한 부품이라는 건데요. 지금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이 제품 자체를 계속적으로 시험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하고 시범 테스트를 계속 진행 중이고요. 지금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트에서 이 제품을 아마 내년 2월 달쯤이면 상용화할 수 있겠다라고까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플렉서블 폰, 폴더블 폰이라고 하죠. 폴더블 폰만 생산을 한다라면 자기네들은 언제든지 우리는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빨리 지금 폴더블 폰을 내놔라. 우리는 발주를 할게. 바로 지금 준비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기업이 주가가 상승을 노려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화면으로 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상승을 좀 노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월봉인데 바닥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저점을 확인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실제로 2016년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 2017년 들어오면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직전 전 고점을 지지받으면서 옆으로 횡보를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아마 폴더블 폰이 나오거나 또는 플렉서블 OLED가 계속적으로 곽강을 받는다라면 이 지지라인대에서 다시 우상향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지금 코오롱 인더스트리트 수급들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관심 종목에는 있어 봐야 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요 종목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요 종목 말고도 또 한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무슨 종목일까요? 보여드릴까요? 네, SKC 코오롱 PI라는 기업입니다. 자, 요 기업 같은 경우는 SKC 그룹과 코오롱 기업이 같이 현물 출자로 인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SKC와 코오롱이 기업 이름에 다 같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요.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PI 필름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자, 사실 이 SKC 관계자도 역시나 계획했던 대로 하반기에 이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을 양산할 채비를 갖췄다라고 이번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언제든지 스마트폰이 플렉서블 스마트폰이 나온다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납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SKC 코오롱 PI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사실 일본의 이 스미모토 화학이 투명 폴리미드 부분에서는 경쟁자로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오히려 SKC 코오롱과 그리고 앞전에 보여드렸던 코오롱 인더스트리트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저는 더 곽강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이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SKC 코오롱 PI도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고가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주체 세력은 누구죠? 맞습니다. 투신과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사주면서 오히려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종목이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플렉서블 OLED 아직까지 대세 트렌드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폴더블 폰 나오기에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전기차를 예시를 든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전기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기차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면 폴더블 폰이 앞으로 1년에서 2년 안에 나온다면 당연히 이 종목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그래요. 오늘 우라노스가 이렇게 두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종목들 어느 자리에서 좀 공략을 해야 될지 아마 좀 막연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제가 어제도 KPS라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맥점 자리를 잡아드렸다시피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들 매수 맥점 자리 한번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메가 트렌드, 대세 트렌드가 될 플렉서블 OLED 관련주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리고 SKC 코오롱 PI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시고 앞으로도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내일 시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전문가님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이런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아저씨에서 이제 아마 좀 명장면인데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수급이 상당히 불균형 장세입니다.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누적 매도를 쌓고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한 번 더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두신 다음에 정말 차기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 차근차근 분할 매수로 좀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바로 OLED나 IT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분할 매수해서 갖고 가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내일은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내일 선선한 가을 날씨 만끽하면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저희는 이 시간에 스크린노트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